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중에서도 동굴 탐험을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요. 모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울산에도 가볼 만한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도 알고 동굴도 즐길 수 있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태화강을 감싸는 남산엔 은밀한 비밀 동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폭탄과 총 등 군수물자를 숨기기 위해 파놓은 동굴인데요. 일제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진짜 시원한데요? 네. 남산 올라가면서 흘린 땀을 한 번에 싹 식혀지는데요. 예. 잠시만요, 선생님. 예. 그런데 그냥 천연 동굴 같은데요. 예. 사실은 아니라면서요? 예. 인공으로 뚫은 동굴이 있잖아요. 정말요? 예. 차관기로 가지고 그 외정 일제 강점기 말기에 뚫은 동굴입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일제가 네. 그 여러 가지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울산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군용 비행장이 그 당시에는 그거는 그 물자 보관을 위해서 네. 식량이라든지 기타 군수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동굴이 아니라 일제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정말 슬픈 역사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울산 비행장이 1928년 12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1935년까지 그 민간 비행장을 쓰다가 그 이후에는 군용 비행장으로 네. 일제가 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물자를 전쟁이 나니까 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전시 물자 그걸 여기다 보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폭탄도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의뢰 같은 거 있잖아요. 의뢰 일지 월보로 보면 의뢰 500기가 울산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울산에 많이 왔을까? 그 이유는 아마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의 하나의 그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동굴에 들어선 첫인상은 조금 무서웠는데요. 왜 남산자락 은밀한 곳에 동굴을 만들었을까요? 그 궁금증은 전시된 한 장의 사진으로 바로 풀렸습니다. 진짜 울산에 비행장이 있었네요. 예. 선생님, 정확히 위치가 어딘 거예요? 그 위치가 남구청고 이런 그 자리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네. 있고 그 활주로는 원래가 이래 남북으로 활주로가 있었어요. 남북 쪽으로 있었는데 네. 나중에 동서로 또 닦았어요. 그 십자 모양으로 활주로를 닦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구청 자리에는 옛날에 비행중대나 본부 건물이 있었고 네.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무성국 건물이라고 항공 무성국 옛날에 모르스보이를 치잖아요. 네. 그런 무성국 건물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척구소 건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경락고도 있었고. 와, 경락고도 그랬군요. 보이고. 울산의 번화가 삼산동이 일제강점기 때 비행장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비행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요중에 포크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요 비행기를 많이 썼어요. 네. 요 독일제 비행기인데 그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쟁 시에는 제로센이라든지 폭격기 이런 네. 편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제 수탈과 관련한 흔적들이 이곳에 네.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비행장도 지금 옛날에 그런 일제가 여기서 요새화 해가지고 자기들 이쪽에 많이 그런 수탈의 자치이고 또 그다음에 이런 동굴 자체도 말하자면 자기들이 물자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렇게 보아질 때 우리가 새삼 한번 느끼는 그런 점이 확실히 그 당시 수탈의 시대를 느껴집니다. 대륙 침략의 군수 창고로 탄생한 남산 동굴이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별들이 꼭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잡해요. 어두운데 이렇게 조명을 많이 켜놓으니까요. 와, 진짜 은하수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굉장히 색다른데요? 전시된 갖가지 동물 모형도 볼만했는데요. 서늘해 여름과 겨울에 오면 특히 좋다고 합니다. 이곳이 일제시대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니까요. 정말 너무 시원해서 여름 피서지로도 제격일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역사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우리가 150억 원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들여 만든 건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갖고 놓으니까 또 우리 들어보니 참 그만한 그런 경치의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네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기만 해도 가슴을 쏴 씻어주는데요. 이곳은 간월산자락 작괴천의 작천정 앞입니다. 와! 이 폭포 소리가 너무 시원하고 좋죠. 그렇네요. 와, 물도 진짜 맑고 깨끗하고요, 선생님. 제가 이곳 작천정에 봄 그리고 여름, 겨울은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가을 풍광은 또 다른 느낌을 선물해주네요. 저희가 간월산 자락으로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세계적인 규모의 수정 광산을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오싹한데요, 선생님. 여긴 어딘가요? 이제 자수정, 은양 자수정길의 광산입니다. 이 안에 장산. 이 앞에 옛날에 채굴하던 80년대까지 채굴하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가 광산이었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80년대까지 원래 초기에는 이래 이제 노천에 막 이래 황하면 채굴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딱 깎아내고 또 이제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채굴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채굴을 했나요? 이게 이제 부산일보 자료를 보면 유락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1935년에 1월달에 이제 군군정 거기서 이제 처음 광산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일제시대예요. 상무면이잖아요. 그래 그 뒤에 은하에서도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한 거는 1935년 12월 달부터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래 광산 채굴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와 규모의 동굴인데요. 이곳에서 자수정을 캤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규모가요. 그렇습니다. 엄청 높고 엄청 넓어요. 맞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은 드무니까 동굴이나 이래 광산 중에도 참 놀랍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물씬 나고요. 아직도 캐담한 자수정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 머리만한 저것이 자수정 원석입니다. 와, 선생님 저거 보세요. 와, 저희 주먹만한 자수정이 저기 있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자수정이 원래 저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수정 정동. 그 자수정 수정 정자의 동자는 이래 구멍 동자거든요. 그래서 구멍에 저 안에 동 안에 이제 자수정이 결정으로 맺혀 있는 겁니다. 맺혀 있고. 와, 진짜 신기하네요. 주변에 또 난이 또 아주 풍란이 예쁘게 또 붙었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도 자수정 정동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아주 큰 정동입니다. 아주. 와, 선생님. 제 키보다 2배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높네요. 무게도 10톤이나 되고요.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정동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이제 가장 비싼 이제 자수정을 많이 캐는 자리거든요. 87년도에 이제 광부 두 분이서 밤 늦게까지 캐서 여기서 10톤 정도 자수정을 채굴해서 이제 가공해서 팔게 된 자리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규모의 자연 그대로의 보석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공된 보석은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우리 전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80년도 가격으로 약 5억 원 정도, 네, 추산 금액이 5억 원 정도 5억이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곳에서 채취한 다양한 자수정들을 전시해둬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채취한 자수정이 가장 유명한 이유,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와, 이게 자수정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왕궁에 온 것 같지요. 기분이 예, 그렇죠, 좋은데요. 그렇죠. 이거 뭐 그런데 예. 자수정이 보라색이네요. 예, 그렇지. 이게 보라색이 굉장히 짙어요. 지금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이 색깔이 아름답고 투명하고 진짜요. 참 이 원석이 아름다운 원석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이 돌덩어리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고 이색적인데요. 예. 그런데 그 크기가 꽤 크네요. 크죠. 큰 거는 뭐 우리가 뭐 몇 억짜리라고 그러죠. 이게 네. 뭐 우리 뭐 보석 에메랄드 못지 않는 겁니다. 이게 또 뭐 자연적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또 이래 물에 또 마모가 되면 또 아름답고. 그래서 옛날 선사인들, 옛날에 신라인들 이걸 주워가지고 이게 옛날에 작전된 거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신라 서라벌에서 가져와서 이래 목걸이도 만들고 관옥도 만들고 자수정 참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귀걸이도 만들고 했다고. 그래서 경주의 그 무덤에 나오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자수정 광산. 당시의 작업 모습을 재현해왔습니다. 저런 수고들을 하셨네요. 와, 실제로 생산하는 모습을 저는 예. 처음 보는데요. 예. 와, 진짜 색다른 광경이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채취를 하셨을 때는 예.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분들도 뭐 이래 물론 뭐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아마 갱도를 깔았을 겁니다. 깔고 돌을 깨내고 그다음에 이래 그 발견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또 이런 공동이 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깨도 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발견되면 참 기쁘지만 그게 깨도 해도 안 나오면 참 이래 뭐 허탈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내가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 오늘 동굴피아와 이렇게 자수정 동굴을 왔잖아요. 예. 이 동굴은 우리 울산에서 어떤 예.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울산에 이제 우리가 뭐 공업도 있고 뭐 그다음에 상업도 있고 뭐 또 그중에도 광업도 있었다. 참 그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흔적인데 앞으로 이런 걸 잘 갖고 가지고 또 울산의 그 다양한 우리 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잘 이래 보존되고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산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울산의 동굴. 어떠셨나요? 역사 공부도 하고 관광도 하기에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